조국 전 장관 재판이 곧 막이 오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뇌물수술 혐의가 있어요. 딸 장학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3년 넘게 끌어온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자, 법원은요 2월 3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혐의들이 있을까요? 딸아들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요 요만큼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인 정경심 씨와 혐의가 겹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혐의 이름도 좀 무시무시하죠.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장학금과 관련된 의혹인데요. 자, 지금 출발해 볼까요? 자, 이 의혹을 보려면요 노환중 교수가 누군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부산 출신, 부산대 의대 졸업, 부산대 의대 교수. 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봉하마을 주치의도 했었다고 해요. 자, 2013년 7월에요 노환중 교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 부의금을 받아서 외부 장학금을 만듭니다. 이름 소천 장학금이라고요.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산대에 맡깁니다. 노환중 교수는요 누구에게 장학금을 줄지는 정하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않고 몇 명에게 줄 건지만 정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학교에서는 누구를 줬을까요? 뭐 상식처럼 가계가 어려운 학생이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줬겠죠. 그런데 2015년 3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면서 그게 바뀌어버립니다. 노환중 교수가 누구에게 줄 건지를 그때부터 정합니다. 누구에게요? 조민 씨에게요. 자, 그러면 드는 의혹 바로 이거죠.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왜 몰아줬을까? 이 의혹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자, 논란이 된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학금을 받으려면요 아까 두 가지 이유 뭐였죠? 보통 가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성적이 우수해야 이제 보통 장학금을 받잖아요. 조민 씨 뭐 가계가 어렵지 않죠. 2019년 조국 전 장관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 34억 원으로 수석급 이상 참모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공부를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5년 3월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을 하죠. 바로 유급이 됩니다. 세 과목 낙제 판정을 받으면서 평점이 1.13 학점이요. 유급이 되면요 그 다음 학기는 강제 휴학이 돼요. 그리고 나서 복학을 하는데 또 유급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학기에는 유급생을 전원 구제를 해줘요. 그렇게 유급은 면하는데 그 다음 학기도 또 유급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행히 그 직전에 학칙이 개정이 돼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재시험을 치러서 유급을 면해요. 자, 2018년 2학기에는 재시험을 쳤는데도 유급이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소천 장학금을 받는데요. 여기 보면 2016년 1학기부터 유급 위기였잖아요. 계속 유급과 유급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학점을 받는데 계속 장학금을 받아요. 심지어 봤더니 6번 내리 장학금을 받는데 5번은 노환중 교수의 사비로 받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검찰이 의심하는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을 하자 그때부터 노환중 교수는 아버지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자, 노환중 교수는요 학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민 씨의 지도 교수를 자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양산 부산대 병원장으로 바로 취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잘 못 봐주게 되었는데 1학기 어떻게 됐었죠? 조민 씨가 유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후배 교수에게 방학 기간 동안 조민 씨 특별 과외를 시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요 2015년 10월에 조국 전 장관을 초청을 합니다. 바로 이 행사에 초청을 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노 교수와 조국 전 장관 사이에 있는 이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의 모친입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죠. 자, 이 모친이 부산대 간호대학 1기
동창생이에요. 그런데 화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환준 교수가 본인이 아까 양산 부산대 병원장으로 갔잖아요. 그 양산 부산대 병원에 이 조 전 장관 모친이 그린 그림 4점을 전시를 한다고 하면서 기증식을 열어요. 그 기증식에 조국 전 장관이 내려와서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3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만찬도 엽니다. 2015년 10월이 어떤 때였냐면요,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문재인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대표가 임명한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예요. 2015년 10월 또 어떤 때죠? 딸 조민 씨가 1학기 유급을 받고 2학기 강제 휴학을 했을 때지요. 이 만남 이후에 그 다음 2016년 1학기부터 내리 6번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소천 장학금을 받습니다. 검찰은요, 챙겨준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노환준 교수와는 아까 말씀드린 이 행사 때 딱 한 번 만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메시지가 오간 거는 검찰이 제시를 하는데요. 자, 이 모임 이후에 2016년 1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또 아까 유급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2016년 7월경에 조국 전 장관이 노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이 제시한 거예요. 자, 여러 배려 덕분에 딸이 한 학기를 마쳤지만 다시 유급될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노 교수가 알아봅니다. 조민 씨 지도교수에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나서는 그 결과를 조민 씨에게 알려주죠. 성적이 나오기 전 얘기예요. 이번 학기 성적 간신히 유급을 면했다.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근데 조민 씨가 성적이 안 좋은데도 계속 장학금을 받자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2017년 2학기 장학금 지급 직전에 가족들 사이에 단체 톡 대화방 내용을 검찰이 제시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오갔다는 겁니다. 자, 딸 조민 씨가 노 교수님이 이번 장학금도 내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엄마 정경심 씨가 오키,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 해라. 자, 노 교수가 뭔가 이제 귀뜸을 준 것 같죠? 왜 그랬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학교도 걱정을 합니다. 2017년 4월에요. 자, 부산대 의전원장이 아니 가난하지도 않고 성적이 좋지도 않은데 계속 한 사람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노 교수에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요. 부산대 장학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하려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걸로 장학금 기부한 사람들을 장학금 양식을 바꿔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본인이 기부를 했더라도 가급적 누구를 줄 건지는 지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노환준 교수는 면학용 장학금이라면서 계속 조민 씨를 지목을 합니다. 검찰은요, 계속 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 5월에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니까요. 자, 검찰은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환준 교수가 본인이 나중에 꿈이 있었던 거예요. 부산대 병원장 같은. 그래서 향후에 실세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장학금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전날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합니다. 저는 양산 부산대 병원에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자, 그로부터 5개월 뒤에 조민 씨가 2017학년 2학기 장학금을 받은 날 딸 조민 씨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얘야, 노 교수님 만나 뵈면 아빠가 보낸 추석 선물 받았는지 슬쩍 여쭤봐라. 그 선물이 어떤 거냐면 검찰이 제시한 거로는요. 청와대 표식이 담긴 전통주 세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은요 이런 선물까지 보낸 걸 보면 조국 전 장관도 노 교수가 계속 장학금을 주는 것, 그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빚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의 뇌물성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 검찰은 그 증거로 이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양산 부산대 병원장으로 있던 노 교수는요 2019년 1월
본원인 부산대 병원장 자리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투서가 가요. 청와대로. 노 교수가 조국 전 장관 딸에게만 특혜 장학금을 줬다라는 투서가 올라가면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4개월 뒤에 부산 의료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의료원장을 취임할 수 있는 임명권은 부산시장이 갖고 있는데 당시에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었거든요. 검찰은요, 당시 실세였던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이 임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인 쟁점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자, 검찰은요, 요 6번 장학금 중에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을 한 2017년 5월 이후에 이 3번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르면 공무원은 1회에 100만 원 이상 뭔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100만 원 넘게 받았죠. 그러니까 일명 금명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쟁점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판 쟁점은요. 자, 첫 번째는 이 장학금의 성격이에요. 자, 노환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공식적인 학교 장학금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기부한 장학금이다. 그리고 나는 지도교수로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계속 유급이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열심히 하라고 계속 준 면학 장학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지도교수의 도리는 유독 조민 씨에게만 느끼냐. 다른 유급 학생은 장학금은커녕 면담조차 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시기를 갖고 붙고 있습니다. 2016년 1학기부터 장학금을 주잖아요. 노환준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2016년 1학기는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탄핵 전입니다. 그럼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될 걸 그럼 미리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을 해서 미리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냐?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러자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6년 1학기 그 당시에도 이미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은 각별한 사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을 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보험성 특혜 장학금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뇌물로 변질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쓴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2013년 2월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대학생 딸이 가계 곤란,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은 게 논란이 되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재벌에 비해서는 어쨌건 가계가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네,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했었죠. 검찰은요, 조국 전 장관이 장학금을 받을 걸 알고 200만 원을 제외한 채 생활 등록금을 조민 씨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을 리 없다고 재판에 넘겼고요. 조국 전 장관은 딸 장학금 받는 과정에 나는 어떤 관여도 한 게 없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정수석 임명된 이후에 크진 않아요, 액수가. 600만 원 때문에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2월 3일에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죠. 뭐라고 판결 내리는지 보고 또 알려드릴 게 있으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